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은 정신건강 관련 여러 컨텐츠를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본인의 성격 특성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잘 알아보고 그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들을 주로 논하는 채널입니다. 구독자분들 개인 경험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토닥 채널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고 또 저희 채널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왔던 내용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남 부끄러운 줄 정말 모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논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전 나르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상사는 잘 모르는 남들 앞에서는 근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본인이 아주 가깝게 지내서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최측근들에게는 낯뜨거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도 자주 억지로 술자리에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인다든지 또 자신의 완전 개인적인 업무, 즉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든지 집안에 가전제품 수리 신청을 한다든지 자녀의 숙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고 심지어는 본인이 원해서 간 입차인데 그걸 아래 직원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돈을 내게 하고 또 전체 부서 비용도 마치 자신의 개인 비용인 것 마냥 그렇게 마구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 아래 직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남 부끄러운 일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좀 의아했었어요. 우리 같으면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그런 행동들을 정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지? 그런데 제가 2년쯤 근무하고 나서 반전이 있었어요. 평소 저희 나를 상사와 암묵적인 라이벌인 다 부서장님이 계셨는데 어쩌다가 우리 부서와 같이 회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르 상사와 그 부서장님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텐션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 아래 직원들 중에 평소 그 나르 상사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사표를 써놓은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 회식이었죠. 그 직원분한테는. 그래서 그런지 그 직원이 그냥 술을 막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취기가 이제 막 오르고 나서 정말 그 자리에서 나르 상사에게 막 대놓고 막 욕을 하거나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곤조곤하게 나르 상사가 여태 아래 측근들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식은 어떻게 했고 또 개인적인 일들 뭐 어떤 걸 어떻게 시켰고 부서 비용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나르 상사가 하도 반복듯이 했던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니까 남들 앞에서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뭐 막 평소에 양심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런 식으로 막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웬걸 나르 상사가 정말 얼굴이 막 우그락무그락 하더니 라이벌 부서장이 여기 부서 아래 직원들이 맷집 좋다. 내가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애들 다 나갈 텐데. 그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정말 그 아래 직원한테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언제 그랬냐, 여기 그만둔다고 무사할 줄 아냐, 다시는 어디에도 취직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분노 폭발을 하고 거의 상을 막 뒤엎는 수준으로 화를 내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나르 상사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화를 내는 거를 보면 분명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창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계속 밥 먹듯이 수년간 그런 행동들을 반복했지? 자기 행동들이 남 부끄러운 것을 정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싶더라고요. 원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승현쌤 과거 나르 상사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아마도 나르들은 죄책감은 잘 못 느끼는데 수치심은 아주 잘 느끼기 때문이에요. 즉 부끄러운 줄 알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르들은 수치심을 느끼니까 바로 안다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면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살 수 있는 거냐? 그 이유는 수치심과 죄책감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둘 다 특정 잘못된 행동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니까. 그래서 두 감정의 본질이 달라요. 죄책감은 나 스스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거든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이 느낄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미안해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동을 뉘우치게 만드는 감정이죠. 반면에 수치심은 나의 잘못된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창피함이에요. 내 행동이 공개가 되어서 남들에게 나의 안 좋은 점, 부족한 점, 실수한 부분이 드러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죠. 스스로가 잘못을 느껴서 괴로운 것이 아닌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상대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인지에 대해 마음이 괴롭고, 이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되고 미안하고, 그래서 외도 관계를 끝낸 후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자신의 과거 외도 행위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설령 배우자가 알게 되어 자신을 막 비난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가 받았을 상처에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건 외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외도를 하는 배우자인데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 즉 이게 얼마나 두 사람 간 신뢰를 깨는 행동인지, 나중에 상대방이 알았을 때 느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아랑곳하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서 문제를 표면화해서 자신을 비난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수치심은 느껴요. 근데 이런 수치심은 미안함이 아닌 분노감으로 이어져요. 왜냐? 수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죠. 자괴감이나 우울감, 불안감 등. 근데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수치심과 동반되는 불편한 감정들을 본인이 잘못을 했기에 너무 불편해도 그 감정들을 수용하고 견뎌요. 그러나 나르들은 자아가 약해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견디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지니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들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을 자신만큼 불편하게 하기 위해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무능감과 자격지심을 가리기 위해 과대성과 우울감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서 무능감을 자극시키는 상대에게 엄청난 공격성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배우자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고 상대에게 자신의 외도의 원인을 찾고, 너가 이제 매력이 없어서 뚱뚱해서 성생활이 안 돼서 나한테 무심해서, 이렇게 비난 등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본인이 떠나려고, 본인이 바람핀 건데 뭐 먼저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아니면 어쨌든 남들 보기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남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고 사회적인 눈을 생각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일단 위기 모면을 위해서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오면 또 반복적으로 외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은 안 느끼는 부류이고, 또 들키지만 않으면, 남들 앞에 공개만 되지 않으면 수치심을 안 느낄 수 있기에 또다시 잘못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이렇게 스스로 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 외부로부터만 자신의 행동을 조절받는 것이 가능한 부류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조절받지만 않는다면 만행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나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런 만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가해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항상 의아했거든요. 뭐 자살을 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죄책감을 느꼈다면 왜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돼서 수치심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원쌤 얘기 들어보면 나르들은 수치심이 분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주위에서 공개적으로 그 행위를 비난하면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서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분노감을 표출하고, 본인은 마녀 사냥을 당하는 피해자인 마냥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런 상황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나르가 있다면 늘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게 주위 사람들이 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나르의 화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노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분노감은 결국 수치심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수치심은 결국 마음속 무능감과 자격지심이 건드려질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약한 나르는 별일도 아닌 상황에서도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나르들은 수치심을 느껴서, 남들은 화를 안 내는 상황에서 나르들은 분노가 빵빵 터지는 거죠. 무능감 중심으로 심리가 꼬여있다 보니까
그 무능감이 언제 어떻게 건드려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라서 내연나르 남친한테 비싼 저녁을 샀어요. 그런데 저녁 먹는 내내 내연나르 남친이 표정도 안 좋고 짜증을 내고 급기야 큰 문제도 없는데 서빙이 미숙하다면서 일하시는 분한테 크게 화를 내는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다른 남친들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뻐해줄 상황인데 내연나르 남친은 여자친구는 승진을 했는데 본인은 승진을 못했으니 무능감이 자극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애꿎은 서버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종 화를 내는 제 주변 몇몇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안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